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던 그날, 지영은 손에 든 작은 보자기를 꽉 움켜쥐며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그녀의 옷차림은 검소했지만 깔끔했죠.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다린 흰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그리고 낡았지만 정갈하게 손질된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잘해야 해, 지영아. 준호 어머니께 좋은 인상을 드려야 해. 박 여사의 집은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기와집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죠. 지영은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온매를 다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준호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확실했어요. 어서 오세요. 가정부가 문을 열어주며 안내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값비싼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광택이 나는 대리석 바닥 위에는 고급 카펫이 깔려 있었죠. 지영은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박 여사는 소파에 당당히 앉아 있었어요. 명품 한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위험 있어 보였지만 지영을 바라보는 눈빛은 차갑기만 했죠. 주변에는 친척들이 둘러앉아 있었는데 모두가 지영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건조했어요. 지영은 조심스럽게 앉으며 가져온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시골에서 직접 만든 김치입니다. 정성스럽게 담갔어요. 박 여사는 선물을 받지도 않고 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준호 아버지 사업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영은 당황했어요. 잘은 모르지만 우리 집은 재벌가입니다. 박 여사의 말이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3대째 이어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준호는 그 모든 걸 물려받을 아이죠. 그런데 가난한 집 딸을 며느리로 삼을 수는 없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친척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네. 하지만 집안 차이가 너무 나지. 준호는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얼굴도 창백해져 있었지만 어머니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입을 열지 못했죠. 지영은 그런 준호를 바라보며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님,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저희 집이 부유하지는 않지만 준호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열심히 살아가겠어요. 사랑? 박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살 건가요? 우리 집안의 체면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골 출신의 변변한 직업도 없는 여자가 우리 며느리가 될 순 없어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참았어요.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으면 안 된다는 말을 떠올렸죠.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나섰어요. 요즘 젊은 여자들이 너무 철없어. 집안 차이도 생각 안 하고. 다른 친척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분수를 알아야지. 지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보자기를 들고 일어서는 지영을 보며 준호가 뒤늦게 일어났습니다. 지영아, 잠깐. 하지만 지영은 뒤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박 여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집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현관문이 닫히자 지영은 그제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아팠어요. 그녀는 천천히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까?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지영은 자신이 가져온 선물 보자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였죠. 시골의 깨끗한 공기와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는데 그들에게는 하찮은 것으로 여겨졌나 봅니다. 그날 이후 지영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준비하던 결혼은 물거품이 되었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시골 마을은 작았기 때문에 소문이 금세 퍼졌죠. 장터에 나가면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영이가 서울 가서 혼담이 틀어졌다더라. 역시 집안 차이가 너무 났나 봐. 가난하면 분수를 알아야지 뭘 바라고. 지영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현실은 냉혹했고 사람들의 편견은 더욱 매서웠죠.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는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셨어요.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지병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돌보느라 밤낮 없이 바쁘셨고 지영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요. 서울에서 돌아온 후 그녀는 지역 농협에서 사무직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지영아, 괜찮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지영은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딸의 상처가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어머니, 전 괜찮아요.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준호와의 추억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함께 걸었던 캠퍼스 길, 도서관에서 나눈 대화들,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던 시간들 말이죠.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아픈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농협에서 일하는 동안 지영은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했어요. 동료들은 그녀를 불쌍한 여자라고 여겼지만 지영 자신은 그런 시선에 개의치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밝게 웃으려 애썼죠. 점심시간이면 혼자 뒷산에 올라가 도시락을 먹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마을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지영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때로는 서울이 보이는 방향을 바라보며 준호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지영을 부르셨어요. 지영아, 아버지한테 와봐라. 지영은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병으로 인해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아버지, 왜 부르셨어요? 지영아, 너 혹시 아버지가 누군지 정말로 모르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영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구나. 어떤 이야기요? 나중에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성실하게 살아라. 지영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에서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는 항상 검소하게 사셨고 농사일에만 전념하시는 평범한 농부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한편 서울에서는 준호가 매일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지영과 연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친구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준호야, 너 요즘 왜 그래? 친구가 물었지만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지영과 관련된 모든 것을 차단했고 심지어 휴대폰까지 검사했습니다. 준호는 점점 무력감에 빠져갔죠. 박 여사는 아들을 위해서라며 다른 혼담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재벌가 딸들 중에서 괜찮은 아이들이 몇 명 있어. 다음 주에 만나보자.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전 지영이 아니면 안 돼요. 그 여자는 이미 끝난 일이야. 더 이상 그런 소리 하지 마. 박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준호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권위 앞에서 그는 여전히 나약한 아들일 뿐이었죠. 지영은 그런 사정을 모른 채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의료비 부담도 커져갔어요. 지영은 야간에 부업까지 시작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컴퓨터 교육 보조 강사로 일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려 노력했죠.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지영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저 아이도 참 팔자가 기구해. 서울서 혼담까지 깨지고. 그래도 효녀야. 아버지 병수발 정성스럽게 하잖아. 하지만 지영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상자 안에는 외국 은행의 통장과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몇 년 전 건네주며 절대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당부했던 것들이었죠. 지영은 가끔 그 서류들을 꺼내보며 궁금해했습니다. 영어로 적힌 문서들이 대부분이었고 숫자들이 적혀 있었지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라면 중요한 것일 거라는 생각만 했을 뿐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어요. 지영은 밤마다 아버지 곁을 지키며 간병했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제가 열심히 벌어서 좋은 병원에 모실게요. 아버지는 지영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지영아,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아버지가 너무 미안하다. 왜요? 무슨 미안한 일이 있으세요? 나중에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그때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라. 지영은 아버지의 의미심장한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저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지영의 인생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봄이 되어 벚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는 예상치 못한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남편이 운영하던 건설회사의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작은 문제로 여겨졌던 일들이 점점 커다란 파도가 되어 그들의 삶을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박 여사는 아침마다 남편의 얼굴을 살피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거든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박 여사에게 남편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졌어. 수주받은 공사들도 연기되고 자금 회전이 원활하지 않고. 남편의 말을 들으며 박 여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낙관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일시적인 거겠죠? 곧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박 여사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온 표정은 더욱 심각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했다고 해요.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집을 담보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의 말에 박 여사는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30년간 살아온 이 집을 담보로 잡아야 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정말 그래야 해요? 준호도 아버지의 사업 위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그는 충격을 받았어요. 항상 든든하고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던 아버지가 이렇게 초라해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뭔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준호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이건 아버지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전혀 없었어요. 준호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문득 지영이 생각났습니다. 지영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낼 텐데. 한편 친척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박 사장 회사가 어렵다더라. 그래,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요즘 건설업계가 전체적으로 어렵잖아. 박 여사는 이런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친척들 앞에서 우월감을 느끼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동정의 시선을 받게 된 것이죠. 그녀는 여전히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언니, 정말 괜찮아? 시동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린 괜찮아. 박 여사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시동생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하지만 박 여사는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권위를 포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몇 주가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남편의 회사는 결국 부도 위기에 몰렸고 채권자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는 독촉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박 여사는 전화 받기도 두려워졌어요.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 여사가 남편에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해답이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일단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직원들 월급이라도 줄 수 있을 거예요. 집을 팔아야 한다는 말을 들은 순간 박 여사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간 살았던 집, 자신의 모든 자부심이 담긴 공간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준호는 부모님의 상황을 지켜보며 괴로워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고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였어요. 그럴 때마다 지영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지영의 따뜻한 위로와 현실적인 조언이 절실히 필요했거든요. 지영아, 지금 너는 뭘 하고 있을까? 준호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나는 왜 그때 어머니 말에 맞서지 못했을까? 왜 지영을 지켜주지 못했을까? 박 여사는 여전히 외부에서는 강한 모습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서도 예전처럼 비싼 식재료들을 골랐고 이웃들과 마주쳐도 괜찮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혼자 울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여사는 준호를 불렀어요. 준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준보는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영이 말이야. 그 아이를 너무 심하게 대했나 봐. 박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그 아이가 우리를 원망하고 있을까? 준호는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지영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따뜻하고 착한 아이거든요. 그래, 엄마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나 봐. 박 여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후회스러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지영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현재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더욱 부끄러웠어요. 예전에 가난하다고 무시했던 상대에게 이제 와서 사과한다는 것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함께 사업을 하던 동업자가 돈을 빼돌리고 잠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남편이 머리를 감싸 안으며 절망했어요. 박 여사도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예전의 화려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값비싼 그림들은 하나둘 팔려나갔고 고급 가구들도 중고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준호야, 내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도 써야 할 것 같아. 아버지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게 박씨 가문의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재벌가라며 자랑스러워했던 그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이죠. 박 여사는 이런 상황이 꿈이길 바랐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서울 강남 코엑스에 위치한 대형 컨벤션홀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시아 투자 포럼 2025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린 이곳에는 국내외 유명 기업가들과 투자자들이 참석해 있었어요.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명함을 주고받으며 네트워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와 남편 그리고 준호는 행사장 입구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당당히 들어갔을 텐데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남편의 정장은 몇 년 전에 맞춘 것이라 약간 낡아 보였고 박 여사의 옷차림도 예전의 화려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한때는 이런 행사에 초청받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투자자를 찾아 헤매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박 여사가 불안해하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처지에 이런 자리가 어울릴까요? 남편도 망설이고 있었지만 마지막 희망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투자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투자자라도 한 명 만나야 해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박 여사는 남편의 어깨가 예전보다 많이 처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구걸하듯 도움을 청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죠. 준호는 부모님의 초라해진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행사에 초청받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문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지영아, 내가 보면 뭐라고 할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영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당당했을 텐데 자신은 왜 이렇게 나약할까 싶었어요. 입장 데스크에서 담당자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전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입장이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은 중요한 행사라서요. 박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예전 같으면 화를 내며 항의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박건설 대표입니다. 혹시 자리가 없을까요? 남편이 명함을 내밀며 간청했어요. 담당자는 컴퓨터를 확인한 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면에 뭔가가 표시된 것을 본 그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박건설. 담당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상황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이미 박건설의 부도 소식을 알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업계는 생각보다 좁았고 소문은 빠르게 퍼지기 마련이었죠. 주변에 있던 다른 참석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박건설 아닌가? 부도 났다는 그 회사? 저렇게 나와도 되나? 귓속말들이 박 여사의 귀에 들려왔고 그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남편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상 어려우시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기 시작했고 상황은 점점 더 난처해져 갔어요. 박 여사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내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소리쳤겠지만 지금은 그럴 자격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더욱 초라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뒤에서 차분하면서도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단정하게 올린 머리, 절제된 화장, 그리고 자연스러우면서도 당당한 자세. 그 여성의 모습에서는 세련됨과 동시에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주변에 수행원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었어요. 비서로 보이는 여성과 경호원 같은 남성이 그녀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 여성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하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어요. 지영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 역시 깜짝 놀라 말을 잃었어요. 지영아? 지영은 그들을 바라보며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어요. 몇 년간 비즈니스 세계에서 단련된 그녀였기에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담당자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아는 분들입니다. 특별 입장 처리해 주시겠어요? 아, 네. 지영 대표님. 담당자가 급히 일어나며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태도, 변화가 너무나 극명했어요. 방금 전까지 냉랭했던 모습이 일순간에 극진한 대우로 바뀐 것이죠. 박 여사 일가는 이런 변화에 더욱 놀랐어요. 지영 대표님이라고 불렸다는 것은 그녀가 상당한 위치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도 달라졌어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지영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저분이 누구지? 상당한 인물 같은데? 젊은데 대표라니? 지영은 박 여사 일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예전의 순수하고 수줍은 모습보다는 성숙한 여유와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존댓말이었지만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예전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님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차분하고 당당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지영아, 정말 너니?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몇 년 전 자신이 모욕하며 쫓아냈던 그 시골 처녀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 맞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준호는 지영의 변화된 모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전에 수줍고 소심했던 시골 처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도시 여성, 아니 성공한 비즈니스 우먼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옷차림부터 말투, 자세까지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주관하는 회사에서 일한다고? 박 여사가 의아해했어요. 지영은 명함 케이스를 꺼내어 정중히 명함을 건넸습니다. 김지영 인베스트먼트 그룹 대표이사 김지영입니다. 명함을 받아든 박 여사의 손이 떨렸어요. 명함에는 고급스러운 로고와 함께 김지영 인베스트먼트 그룹이라는 회사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최근 경제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신흥 투자회사였던 것이죠. 설마 내가 그 회사 사장이라는 거니? 박 여사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김지영 인베스트먼트 그룹은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한 투자회사로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회사의 대표가 지영이라니 믿을 수 없었어요. 지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사업을 이어받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박 여사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몇 년 전 가난한 시골 처녀라고 무시했던 그 여자가 이제는 자신들보다
훨씬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물려주신 사업?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그는 지영의 아버지가 단순한 농부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께서 젊은 시절 해외에서 투자업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고향에서 조용히 지내셨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김지영 인베스트먼트 사장이라고? 젊은 나이에 대단하네. 요즘 투자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 아닌가? 몇 조 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한다던데? 박 여사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내쫓았던 여자가 지금은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그들의 반응을 담담히 지켜본 후 말했습니다.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시죠. 좋은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비서가 앞서 걸어가며 길을 안내했어요. 그들을 따라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박 여사 일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지영이 나타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지영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 키노트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유명한 기업가들과 투자자들이 지영에게 먼저 다가와 인사를 청했어요. 그녀는 모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그 모습에서는 이 업계의 핵심 인물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이런 모습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몇 년 전 자신의 집에서 모욕을 당하며 쫓겨나다시피 했던 그 여자가 지금은 이 화려한 행사의 중심 인물 중 한 명이라는 것이 꿈 같았습니다. 현실감이 전혀 없었어요. 행사장의 메인 무대에서는 웅장한 음악과 함께 개회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참석자들을 향해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시아 투자 포럼 2025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 여사 일가는 지영이 안내해 준 앞쪽 좌석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편치 않았어요. 주변의 화려한 분위기와 자신들의 초라한 처지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더욱이 지영의 변화된 모습을 목격한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박 여사는 손에 든 핸드백을 꽉 움켜쥐며 불안감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조연설을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더욱 힘차졌어요. 홀 전체에 조명이 집중되면서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습니다. 아시아 투자업계의 새로운 리더로 주목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박 여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미 예감이 들고 있었어요. 혹시 지영이 오늘 행사의 주요 연사는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준호도 긴장한 채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고 남편은 손에 땀을 쥐고 있었어요. 불과 3년 만에 10조 원 규모의 펀드를 구축하시며 혁신적인 투자 철학으로 화제를 모으고 계시죠. 사회자의 소개가 계속되자 홀 안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리더십과 통찰력으로 업계를 선도하고 계십니다. 10조 원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박 여사는 현기증을 느꼈어요. 자신들이 몰락의 위기에 처해 있는 동안 지영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규모의 성공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가난한 시골 처녀라고 무시했던 그 여자가 말이죠. 투자업계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에서도 귀감이 되고 계시며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으로도 널리 알려져 계십니다. 사회자의 말이 이어졌어요. 김지영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김지영 대표이사님입니다. 마침내
그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무대에 강렬한 조명이 집중되었고 홀 전체가 우렁찬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박 여사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영이 단순히 참석자가 아니라 이 행사의 핵심 인물이었던 것이죠. 지영이 당당한 걸음으로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서는 자신감과 품격이 느껴졌어요.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진정한 리더의 카리스마를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는 지영의 모습을 보며 박 여사는 자신의 과거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절감했어요. 홀에 있던 수백 명의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을 향한 존경과 기대감이 느껴지는 박수였어요. 박 여사는 이런 광경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여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니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지영은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잠깐 멈춰서서 청중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홀 전체를 훑어보다가 박 여사 일가가 앉은 자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 순간 미묘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마치 운명의 장난을 즐기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영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마이크 없이도 충분히 들릴 정도로 또렷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수백 명의 청중들이 조용히 그녀의 말에 집중했어요. 홀 안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차분해졌고 모든 시선이 무대 위의 지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런 지영의 모습을 보며 더욱 초조해졌어요. 저는 김지영 인베스트먼트 그룹을 이끌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지영이 침착하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께 제 투자 철학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솔직한 고백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박 여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영이 무슨 말을 할지 예상되어 불안했습니다. 혹시 자신들의 일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준호도 긴장한 채로 무대 위의 지영을 바라보고 있었고 남편도 손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시골에서 온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지영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동요 없이 차분함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받기도 했고 때로는 모욕적인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홀 안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성공한 기업가의 과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악몽처럼 느껴졌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 번은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홀 안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몇 년 전에 했던 말들이 떠올랐고 지영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할까봐 두려웠어요. 우리는 재벌가인데 가난한 집 딸을 며느리로 삼을 수 없다. 바로 그런 말이었습니다. 지영이 정확히 그때의 말을 재현했어요. 박 여사가 했던 말 그대로였습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자신이 했던 말이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아 더욱 초조해졌어요. 실제로 몇몇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들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지영이 계속 말했어요. 모욕감과 좌절감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청중들은 더욱 집중하며 지영의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성공한 기업가의 과거 실현담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지영의 말 하나하나가 자신을 향한 비판처럼 들렸어요. 진정한 가치는 출신이나 현재의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영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죠. 청중들 사이에서 공감하는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영의 솔직한 고백에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고 어떤 사람은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후 저는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영이 말을 이어갔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투자 사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평범하게 살아가길 원하셨고, 그래서 시골에서 검소하게 지내셨던 겁니다. 홀 안의 분위기가 더욱 집중되었어요. 사람들은 지영의 반전 스토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시골 처녀로 알려졌던 그녀의 진짜 배경이 공개되는 순간이었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영의 목소리에 잠깐 감정이 실렸어요. 지영아,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마라. 돈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청중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지영의 아버지가 남긴 교훈이 깊은 울림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에게는 이 말이 자신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영이 더욱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는 눈을 물려받은 거죠. 박 여사는 이 시점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영이 직접적으로 자신들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영이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겉모습이나 출신, 현재의 재산 상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성과 잠재력을 보는 것이죠. 청중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지영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에게는 이 박수 소리가 자신을 비판하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혹시 저를 과거에 무시했던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지영이 잠깐 멈추고 의미심장한 시선으로 홀을 둘러보았어요. 그 시선이 박 여사 일가 쪽을 향했을 때 박 여사는 땅속으로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경험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때 완전히 무너졌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준호가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박 여사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사람의 가치를 재산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진정한 부는 마음의 풍요로움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청중들이 더욱 열렬히 박수를 쳤어요. 기립박수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브라보! 하는 외침도 들렸고
감동한 사람들의 환호성도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박 여사에게는 이 모든 소리가 자신을 향한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영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앞으로도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존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그것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모든 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홀 전체가 우렁찬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치며 지영의 연설에 감동을 표했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러댔고 참석자들은 서로 감탄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박 여사는 그런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며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 전 자신이 모욕하며 쫓아낸 그 여자가 이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성공한 기업가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그녀 앞에서 도움을 구해야 할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지영이 무대에서 내려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인사하고 투자 상담을 요청하며 사업 제휴를 제안하는 사람들로 그녀 주변이 순식간에 북적였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지영은 여유롭게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영 대표님, 정말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한 기업가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다음에 시간 되실 때 저희 회사도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받았습니다.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는 그런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으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몇 년 전 자신이 무시하며 쫓아낸 그 여자가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을 받고 있다니 현실감이 전혀 없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집에 가자. 박 여사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힘조차 없었어요. 남편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여자가 정말 지영이가 맞나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몇 년 전 우리 집에 왔던 그 시골 처녀가 저렇게 변할 수가 있나요? 준호는 부모님의 충격받은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지영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가 밀려왔어요. 지영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왜 그때 어머니 편만 들었을까? 왜 너를 지켜주지 못했을까? 지영 주변의 인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어요. 유명한 투자자들, 기업가들, 정치인들까지 그녀와 인사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지영 대표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번 연설로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앞으로도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박 여사는 그런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저렇게 훌륭한 아이를 왜 쫓아냈을까? 바로 그때 지영이 인파를 뚫고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따라왔어요. 지영의 얼굴에는 차분한 미소가 있었지만 예전의 따뜻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영이 정중하지만 거리감 있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 여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이 떠올라 부끄러워 죽을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궁금한 듯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분들이 누구세요?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은 잠깐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예전에 인연이 있던 분들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더욱 호기심을 보였어요. 아마 지영의 연설에서 언급했던 그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추측들이 오고 갔습니다. 박 여사는 그런 시선들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준호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지영아. 아니, 지영 대표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오랜만이야. 아니, 오랜만입니다. 존댓말과 반말 사이를 오가는 그의 말에서 당황스러움이 드러났어요. 지영은 준호를 바라보며 잠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준호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전의 애정 어린 톤은 없었어요. 마치 오래전 알던 지인을 대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지영아. 준호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때 왜 너를 지켜주지 못했을까? 어머니 말에 맞서지 못했을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준호 씨, 그런 이야기는 이미 지난 일입니다. 저는 그 경험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차분하고 성숙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준호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지영아. 하지만 말이 막혔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동시에 지금 와서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영은 박 여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냉정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영아. 아니, 지영 대표님. 박 여사가 간신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때 제가 너무 심했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사과는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영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님께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 일로 인해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관대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그들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그런 지영의 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예전에 따뜻하고 순수했던 지영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차갑고 성숙한 비즈니스 우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내가 놓쳐버린 건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지영아. 준호가 다시 시도했어요. 혹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절망적인 질문이었지만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어보았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 씨, 저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과거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진심에서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는 무릎이 꺾였어요. 실제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지영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런 광경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네. 지영 대표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 지영은 무릎 꿇은 준호를 내려다보며 차분히 말했어요. 준호 씨, 일어나세요. 이런 모습 보기 좋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박 여사는 그런 지영의 모습을 보며 완전히 절망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무릎까지 꿇고 애원하는데도 지영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지영아.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욕심이 눈을 가렸나 봐. 드디어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하지만 지영은 이미 마음을 닫은 상태였어요. 어머님, 이미 지난 일이에요. 저는 그때의 일로 상처받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정중하지만 차가운 대답이었어요.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울어본 적이 거의 없던 그녀였지만 이날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지영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하지만 지영은 더 이상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속삭였어요. 대표님,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하지만 다른 약속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겠어요. 지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일정이 있어서요. 지영이 떠나려 하자 준호가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지영아,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해. 언제까지라도 기다릴게. 하지만 지영은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박 여사는 지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열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저렇게 훌륭한 아이를 왜? 후회의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광경을 보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사람은 동정의 시선을 보냈고 어떤 사람은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지영의 대단함에 감탄하며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남편이 박 여사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집에 가요. 더 이상 여기 있어봐야. 하지만 박 여사는 쉽게 일어나지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던 것이죠. 준호도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지영을 잃었다는 것도 아팠지만 그녀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더욱 괴로웠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진짜 보석을 버리고 말았어. 그들이 행사장을 떠나는 동안 지영은 다른 VIP 라운지에서 중요한 투자자들과 미팅을 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네. 지영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야. 나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어.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강한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영의 사무실에는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준호였어요. 그는 수척해진 얼굴로 접수 데스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김지영 대표님과 면담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약이 있으신가요? 접수 직원이 정중히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만.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의 간절함이 느껴졌지만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대표님께서는 예약 없이는 면담을 받지 않으십니다. 특히 오늘은 해외 투자자들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접수 직원이 설명했어요. 준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지영이 내려왔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에서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준호를 발견한 지영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어요. 준호 씨, 여기 웬일이세요? 지영이 차분히 물었습니다. 준호는 급히 다가가며 말했어요. 지영아, 아니. 대표님, 정말 간절히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잠깐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나요? 지영은 잠깐 생각하더니 비서에게 말했어요. 회의실에서 10분만 시간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회의실에 들어가자
준호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지영아, 제발 우리 가족을 도와줘. 아버지 회사가 정말 위험해. 이대로 가면 완전히 망하게 돼.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영은 의자에 앉아 준호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준호 씨. 그런 자세로는 대화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준호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나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때 내가 너무 바보였어. 준호 씨, 저는 이미 말씀드렸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요. 지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했어요. 그리고 사업적인 투자 결정은 감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준호는 더욱 간절해졌어요. 지영아, 우리 어머니가 매일 울고 계셔. 자기가 너를 쫓아낸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자책하시면서 말이야.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제가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냉정한 판단이었어요. 사업은 감정이 아닌 합리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 준호가 절망적으로 물었어요. 지영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건설의 현재 상황으로는 투자 가치를 찾기 어렵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좌절했어요. 그럼 정말 끝인 거야? 우리 가족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야? 지영은 그런 준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준호 씨,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것뿐이에요. 정직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지영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지영아, 정말 마지막 부탁이야. 우리 어머니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어? 어머니가 직접 사과하고 싶어 하셔. 하지만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며칠 후 지영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녀는 자신의 재단을 통해 대규모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언론사들이 몰려든 기자회견장에서 지영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졌어요. 김지영 재단에서는 앞으로 2천억 원 규모의 교육 지원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2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기부 소식이었거든요. 지영은 계속 말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대표님, 이렇게 큰 규모의 기부를 결심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지영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혹시 최근에 있었던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이 있나요?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개인적인 경험보다는 사회적 책임감에서 비롯된 결정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영은 재단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곳에서는 이미 수많은 지원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 꿈을 포기할 위기에 처한 젊은이들,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서류들이었어요. 지영은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돈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곳에 있는 거고.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편 박 여사 일가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결국 집을 팔아야 했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짐을 정리하면서 예전 지영이 가져왔던 김치통을 발견했어요. 이게 그때 지영이가 가져온 김치통이네.
박 여사가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가 가져온 지영의 모습, 자신이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일들 말이죠. 박 여사는 그 김치통을 꽉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저 아이의 정성을 왜 몰라봤을까? 후회의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도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회사의 부도 소식이 알려지면서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면접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우연히 뉴스를 봤어요. 김지영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김지영 대표가 2천억 원 규모의 교육 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중점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준호는 그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지영이는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자신의 초라한 처지와 지영의 성공 사이의 격차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지영의 재단 사업 소식은 사회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언론들은 젊은 기업가의 모범적인 사회공헌,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 경제 전문지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김지영 대표의 이번 기부는 단순한 자선이 아닌 사회적 책임의 실천이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또 다른 신문에서는 김지영 대표의 성공 스토리와 사회공헌 정신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지영은 이제 단순한 성공한 기업가를 넘어서 사회적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런 반응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아버지, 이게 맞는 길이죠? 가진 것을 힘없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녀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 여사는 신문에서 지영의 소식을 보며 더욱 후회했어요. 여보, 봐요. 지영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신문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네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저런 훌륭한 아이를 우리가 왜. 그들은 이제야 지영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있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준호는 지영의 재단 사무실 앞에 서 있었어요. 들어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바보였어. 그는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지영은 재단 사무실에서 첫 장학금 수여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선발되었고 그들에게 꿈을 이룰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이죠.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재단 직원이 지영에게 말했어요. 이 아이들이 훗날 사회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거예요.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거예요. 수여식 당일 지영은 선발된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고 감사의 마음이 넘쳐 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사회에 보답하겠습니다. 한 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지영은 그런 학생들을 보며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돈의 진정한 가치구나. 누군가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것. 그녀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지영의 장학금 수여식 소식을 크게 다뤘어요. 김지영 대표의 따뜻한 나눔이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와 함께 학생들의 밝은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박 여사는 그 뉴스를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저 아이가
저 아이가 정말 천사구나. 지영이 베풀고 있는 선행들을 보며 자신의 과거 행동이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지영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딛고 일어섰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박 여사 일가는 이제 과거의 기억일 뿐이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지영은 부모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한적한 산기슭에 자리 잡은 묘지는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지영은 부모님 묘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물들을 차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영의 목소리가 조용한 산속에 울려 퍼졌어요. 딸이 왔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로서는 보여주지 않던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묘비에는 자애로운 아버지 김철수, 따뜻한 어머니 이순옥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 글씨를 어루만지며 말을 이어갔어요. 아버지, 제가 이제야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지영의 머리카락을 흩트렸어요.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 저를 그런 상황에 두셨는지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거죠.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에요. 지영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재단의 활동 보고서와 장학금 수혜자들의 감사 편지들이었습니다. 보세요, 아버지. 저희가 도운 아이들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편지들을 한 장씩 펼치며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김지영 대표님 덕분에 제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꼭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드릴게요. 한 의대생이 보낸 편지였어요. 또 이런 편지도 있어요. 대표님의 도움으로 요리사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고 싶어요. 지영의 목소리에 뿌듯함이 섞여 있었어요. 지영은 편지들을 다시 정리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진짜 유산이었던 거죠. 돈이 아니라 나눔의 정신 말이에요. 바로 그때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영이 뒤를 돌아보니 박 여사가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검은색 평상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많이 야윈 상태였습니다. 지영아,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지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박 여사는 지영에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너의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드리러 왔단다. 지영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차분히 대답했어요. 어머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지난 일이니까요. 하지만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영아. 내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박 여사가 지영의 부모님 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고인이 되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겉모습만 보고 이 훌륭한 따님을 무시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지영은 그런 박 여사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미움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지영이 박 여사를 부축했어요.
부모님께서도 용서하실 거예요. 박 여사는 일어서면서도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영아, 나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 너 같은 훌륭한 아이를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박 여사가 지영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걸 뉴스에서 봤어. 지영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경험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용서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어떻게? 박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 아이가 매일 너를 그리워하며 지내고 있어. 지영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준호 씨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질 거예요. 박 여사는 지영의 단호한 말투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 너 같은 훌륭한 아이를 우리가 놓친 거구나. 한숨을 깊게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영이 위로하듯 말했어요. 저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박 여사는 지영의 성숙한 모습을 보며 더욱 후회스러워했어요. 너는 정말 천사야, 지영아. 내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다니.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묘소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가을바람이 불어와 낙엽들을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이 참 평화로웠어요. 지영아,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할게.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끔, 정말 가끔이라도 준호 생각을 해줄 수는 없을까?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과거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박 여사는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그래, 알겠다. 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 박 여사가 떠날 준비를 하자 지영이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고마워, 지영아. 내 덕분에 큰 깨달음을 얻었어. 박 여사가 떠나고 난 후 지영은 다시 부모님 묘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용서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다 놓았어요. 그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몇 개월 후 지영의 재단은 더욱 큰 규모로 성장했어요. 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 지원, 창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지영 주변에는 진심으로 그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재단 직원들, 수혜자들, 동료 기업가들이 지영을 중심으로 한 가족 같은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지영 대표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한 직원이 말했어요. 대표님 같은 분을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지영은 그런 사람들을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더 힘이 나는걸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영은 사무실에서 마지막 업무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떠올리며 생각했어요. 몇 년 전 이 길을 눈물을 흘리며 걸었었는데 그때의 상처받고 절망했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 보니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모든 경험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였네요. 지영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으로부터였습니다. 대표님, 드디어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어요. 꼭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드릴게요. 지영은 그 메시지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한편 박 여사는 작은 아파트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김지영 인베스트먼트 그룹이 국제적인 투자 기업으로 성장하며 김지영 대표의 사회 공헌 활동도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봐요. 지영이가 또 상을 받았네요. 박 여사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국제자선단체에서 주는 상이라니 정말 대단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보석을 놓쳤구나. 준호는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조금씩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비록 예전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지영을 그리워했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준호는 우연히 지영이 운영하는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지영이네 카페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카페는 수익금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준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영아,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바보였어. 하지만 이제는 원망보다는 지영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더 컸어요. 지영은 그날도 재단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다음 달에 개최될 청년 창업 지원 행사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3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신청했어요. 지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네요. 젊은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녀 주변의 동료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지영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석양이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잘하고 있죠? 마음속으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희망을 전할 수 있어서요. 그때 비서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대표님, 내일 아침 일정 확인해 드릴게요. 오전에는 장학금 수여식, 오후에는 창업지원센터 개소식이 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모님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보았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진 속 부모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펴서 썼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 같다. 과거의 상처들은 이제 모두 치유되었고 그 경험들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내일도 더 많은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지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녀의 미래도 그 별들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나눔에 있다는 것을 지영은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었어요.